안녕하세요.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도와드리는 건강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75살 노은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요.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근육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의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30%가 근감소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80%가 본인이 근감소증인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근육량을 20%까지 늘린 놀라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병뚜껑 따기가 어려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걸을 때 균형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죠. 자칫 잘못하다 넘어지기라도 해서 골절이 되면 그야말로 그때부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5가지 음식,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매년 2%씩, 70대에는 무려 3%씩 줄어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을 때는 100g의 단백질을 먹으면 80g이 근육이 됐다면 60세 이후에는 겨우 50g 정도만 근육이 되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육세포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해요. 고려대학교 의대 2023년 연구에서 근감소증 환자의 90%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몸 안의 염증이 근육을 계속 분해시키는 거예요. 마치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말이죠. 만성염증은 퇴행성 관절염, 근육 약화와도 연결되는데요. 염증이 오래되면 면역체계가 과민해져 류머티즘 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최고의 음식 5가지는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계란이에요.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계란은 생물가가 100점으로 완전 단백질 중 최고 등급이에요. 계란 하나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과 44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할아버지는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악력이 12kg에서 18kg으로 늘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계란의 비밀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어요.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계란 2개면 하루 류신 필요량의 40%를 채울 수 있어요. 아침에 계란 2개를 삶아 드세요. 날계란보다 삶은 계란이 소화율이 90%로 더 높아요.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은 노른자는 하나만 드시고 흰자는 2개 드세요.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모커리 한방병원 근감소증센터 연구에 따르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 최고의 선택입니다. 300g짜리 두부 한 모에는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60kg 성인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40%에 해당해요. 더 놀라운 건 두부를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소화율이 현저히 높아져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훨씬 잘 돼요. 박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두부 두유를 드신 지 3개월 만에 다리 근육량이 15% 증가했어요. 300g 두부 한 모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 한 컵을 부어 갈아 드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한국인 93%가 결핍된 비타민 D의 최고 공급원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100g에는 685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00%에 해당해요. 이대 서울병원 2024년 연구에서 비타민 D 부족이 근감소증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어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근력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어떤 72세 할아버지는 주 3회 고등어를 드신 지 넉 달 만에 보행 속도가 초속 0.8m에서 초속 1.2m로 개선됐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 파괴가 적어요.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숨겨진 힘을 아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같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아몬드 20개에는 6g의 단백질과 근육 수축에 필요한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어요. 고려대학교 의료원 2023년 연구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근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0% 더 좋았다고 발표했어요. 매일 오후 3시경 간식으로 아몬드 15개 또는 호두 8개 정도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은 가장 놀라운 음식이 바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최대 13배까지 증가해요. 말린 표고버섯 10g에는 4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근육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인정한 성분이죠. 표고버섯을 햇볕에 2~30분 말린 후 미역과 함께 밥을 지어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 D 흡수를 위해 들기름 한 스푼을 넣으시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좋은 단백질이 모두 몸에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좋은 음식 사서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제가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음식 4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단백질을 더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흡수율을 현저히 높여줍니다. 열에 민감하니까 생으로 드세요. 원주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파인애플을 조금씩 드신 후 단백질 흡수율이 30%나 향상됐어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지베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 생성 자체를 늘려줘요. 생강차로 드시거나 갈아서 요리에 넣으시면 돼요. 특히 고기나 생선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단백질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이에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 말이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30%나 높여주고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도 도와줘요. 단백질 식사와 함께 비타민C 과일을 드시면 근육 만드는 재료들이 더 잘 흡수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보호에 도움을 주어 단백질 이용률이 높은데요.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4배나 풍부합니다. 렌틸콩에도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를 통해 단백질 대사를 개선합니다. 렌틸콩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삶은 콩을 샐러드로 해 드셔도 좋아요. 완벽한 궁합의 과학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두유 1컵, 그리고 견과류 1줌을 드세요. 여기에 오렌지나 키위 1개를 추가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조합으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60%를 채울 수 있어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 100g과 표고버섯 미역밥을 드세요. 생강을 조금 넣어서 조리하시면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하는 황금 조합이 완성돼요. 저녁에는 두부 조림과 견과류 요거트로 마무리하세요. 소화가 쉬운 단백질로 밤사이 근육 회복을 도와요. 그런데 항상 조화로운 궁합이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겠죠. 첫째, 카페인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커피나 녹차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둘째, 섬유질이 너무 많은 야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떨어져요. 셋째, 술과 함께는 절대 금물이에요. 알코올이 근육 합성을 막거든요.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서 8시에는 계란과 두부 두유로 시작하세요.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예요. 점심 12시에서 오후 1시에는 등푸른 생선으로 메인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저녁 6시에서 8시에는 가벼운 두부 요리로 마무리하세요. 너무 늦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위에 부담은 적고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 적용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째는 계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2주차에는 두부 두유를 추가하세요. 아침 식단이 더 든든해질 거예요. 3주차에는 등푸 근생선을 주 3회 추가하세요. 4주차에는 견과류와 버섯까지 완성하고 5주차부터는 파인애플, 생강, 비타민C 과일로 흡수율을 극대화하세요. 매주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체력 측면에서는 계단 10층 오르기가 전보다 쉬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화는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지, 수면은 밤에 푹 잘 주무시는지 체크하세요. 근육 회복은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기분도 중요해요.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혹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약물 복용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낮출 수 있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은 단백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견과류의 비타민 K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73세 박순미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넉 달 만에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근처 시장까지 혼자 다니세요. 68세 김영판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악력이 10kg에서 18kg으로 늘었어요. 이제는 손자와 팔씨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만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운동은 5분 정도만 매일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인데 10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10회 정도. 발끝 들기는 20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 힘든 것이 아니기에 식사 후에 가볍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후 운동은 오르내리기가 있는데 집 안계단이나 작은 발판 이용하여 걷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손 사용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정도 하시고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교대로 들어 올리기 10회씩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시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영양과 관심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70살에도 50살의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근육이 늘어나면서 함께 오는 선물들이에요. 당뇨 개선, 혈압 안정, 골밀도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회복이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장 보러 가서 계란 한 판, 두부 세모, 그리고 아몬드 한 봉지 사오세요. 내일 아침 7시에 계란 2개를 삶아서 드시고 두부 반모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세요. 여기에 오렌지 1개까지 더하면 완벽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채우고 흡수율까지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안심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 덜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노인 한 분이 늘어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사회 전체가 더 활기찬 곳이 되거든요. 제 꿈은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스스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들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관련 기관나 관련 서적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이기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죠. 좋은 정보를 알고 실천하시면서 함께 의사의 도움도 받으시면 건강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장수하세요.